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마음이란 무엇이며 의식의 본질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는 인간의 마음을 완벽히 모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닌 직관과 통찰, 창의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음과 의식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간 고유성의 근거로서 마음과 의식이 지닌 비완전적 속성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갖는 함의를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과 의식의 진화적 기원. 마음은 왜 필요했을까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고리즘의 산물일까요? 의식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진화의 선택이었을까요? 이러한 관점은 마음과 의식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것의 저등적 가치를 조명합니다. 즉, 외부 세계를 표상하고 유기체의 내적 상태를 모니터링 조절하는 마음의 작동이 생존 및 재생산 측면에서 진화적 이점을 가졌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각이나 공포 등 의식의 주요 속성들은 위험 회피나 사회적 조응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순 신경계에서 출발한 의식이 어떻게 자기 인식과 반성적 사고 능력을 갖춘 자의식으로 진화했는지 그 질적 비약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의식에 수반되는 주관적 느낌인 퀄리아의 출현, 감각들의 다중양상적 통합, 자아와 타자의 분화, 메타 표상 능력 등은 점진적 변이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설명 난점이 많아 보입니다. 어쩌면 의식은 알고리즘으로 환원되지 않는 창발적 실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형이상학적 논쟁거리이지만 적어도 의식을 단순한 부수현상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보다는 복잡한 적응 환경에서 유연하고 심층적인 정보 처리를 가능케 한 독특한 진화적 혁신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합니다. 인간 고유성의 토대로서의 의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 특히 자의식의 출현은 인간 진화에서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계와 자신에 대한 반성적 인식은 추상적 사고와 상징적 의사소통, 도구, 제작과 예술활동 등 인간 고유의 인지 양식과 문화를 낳는 원천이 되었을 테니까요. 자기 모델의 구축은 자전적 기억과 내러티브적 자아, 시간 개념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타자 마음에 대한 투사는 모방과 교감, 도덕성의 진화를 촉발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는 자로서의 초월적 시점은 규범과 진리, 자유의지에 대한 관념을 가능케 한 결정적 계기였을 듯합니다. 의식의 창발과 더불어 주목할 점은 언어 이전의 사고, 즉 직관과 통찰의 비명제적 작동입니다. 영감의 계기가 되는 무의식적 연상, 자명한 진리에 대한 직접적 파악, 맥락을 관통하는 통찰의 순간 등은 연역이나 귀납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수학자의 창의적 통찰이 갖는 초논리적, 심미적 성격에 대한 펠로즈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념에 선행하는 직관, 명제 너머의 암, 거기에 인간 고유성의 참된 토대가 있는 게 아닐까요? 동물에게서도 의식의 맹아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식이 보여주는 비약의 고도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식과 물리세계의 관계성, 새로운 이해를 향하여. 그렇다면 의식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실제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을까요? 세계에 작용하는 또 다른 인과적 실체일까요? 오랜 심신 문제를 둘러싼 형이상학적 논쟁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양자역학, 혼돈이론, 복잡계, 과학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시세계의 비결정성과 비국소성, 거시 질서의 창발, 원리 등은 뇌마음물질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전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실마리를 제공하니까요. 펠로즈가 제안한 오케스트레이티드 객관적 환원이론은 양자중력 현상의 기반의 의식을 설명하려는 대표적 시도입니다. 미세관 구조에서의 양자 얽힘 현상이 신경세포 전체로 확장되고 이것이 중력에 의해 객관적으로 붕괴하면서 의식 경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고도로 추측적 가설에 불과하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전적 설명 틀을 넘어 의식의 비완원성과 작용성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는 점, 그리고 물리학과 신경과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탐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시도라 하겠습니다.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의식을 조명하는 작업도 흥미롭습니다.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직화와 창발 현상은 뇌의 신경망 작동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뉴런들의 국소적 상호작용이 거시적 질서를 낳고 그것이 다시 뉴런들의 하향인과로 작용하는 역동이 의식의 출현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식의 통합성, 주관성,
인과성 등의 속성은 복잡계 일반의 특성과 상당 부분 유사해 보입니다. 물론 창발 현상에 대한 개념적, 경험적 규명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적어도 의식을 단순한 부수현상으로 치부하기보다 상위 차원의 실제로서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의지 문제를 재조명하는 데도 시사점을 줍니다. 고전적 결정론은 자유의지를 환상으로 간주하지만 비결정론적이고 창발적인 속성 역시 존재한다면 자유의지의 성립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니까요. 나아가 주관적 의식이 객관 세계의 근원이라는 관념론적 형이상학까지 적극 옹호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을 물리세계에 종속된 부현상이 아닌 그것과 더불어 진화하는 근원적 실제로 인정할 여지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해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의식에 대한 본격적 과학이 필요할 테고 그 길은 결코 평탄치 않겠지만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 지금까지 의식과 인간 고유성의 기원 및 본질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인간 의식의 비환원성과 창발성, 물리세계와의 역동적 관계성을 재조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계산주의나 환원주의를 넘어 의식을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과 작동 방식을 지닌 실제로 인정하고 그 신비로움을 직시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안다는 것에서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의 지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식에 관한 수수께끼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것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인과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이로움 자체를 음미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통해 의식을 존재의 제1원리로 상정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직접적이고 자명한 실제가 바로 의식임을 자각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의식을 탐구하는 모든 여정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 진보할수록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역설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주와 생명, 마음에 관한 경이로움은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순수한 물음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의 신비 앞에서 겸허해지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안다는 교만보다는 모른다는 자각에서 오히려 지혜는 싹틉니다. 의식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전개될수록 우리는 그 경외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창조성과 윤리성의 원천으로서 자아와 타자를 잇는 연대감의 매개로서 우주적 신비와의 조우로서 의식을 바라보는 눈, 거기에 마음 과학이 나아가야 할 궁극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은 AI 시대의 마음 읽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마음과 의식의 진화라는 화두로 마지막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총 13편으로 제작된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